네, 안녕하세요. 암승모 강남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회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야 식자재 중에 글루텐 프리 제품을 국내 최초 상용화하신 나강균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노 식단에서 글루텐 프리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네, 글루텐 프리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장 건강과 면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장은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기관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이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미생물의 90%가 장내에 살고 있고 또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이 25%가량 그리고 중간균이 약 60%가량, 그래서 유익균과 중간균을 합하면 약 85% 정도 되고요. 유해균 비율이 15%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많은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 85대 15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유익균은 말 그대로 소화와 흡수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로운 역할들을 하는 균을 이야기하고요. 유해균은 독소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균은 장의 환경에 따라서 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으로도 될 수 있고 유해균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간균 60%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 또 면역 과민 반응, 또 대사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대변 이식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 면역 항암 치료 효과가 없는 환우분들에게 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함으로 인해서 이 질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자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회복시켜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장내 미생물을, 유익한 장내 미생물들을 이식받음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이 건강해야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글루텐과 장 건강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장에는 이 장점막, 이 장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 세포 간격을 이렇게 촘촘하게 밀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벽 사이로 이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병원균이나 독소, 불순물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연결이 느슨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촘촘하게 막혀 있어야 되는 연결 부위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이 벌어지게 되면 다양한 이물질, 불순물, 독소,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혈류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 장 누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바로 빵이나 면, 과자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글루텐이 장에 도달하게 되면 이 장 투과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조놀린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여기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독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죠. 이런 이물질들이 혈류로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염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염증 반응들이 만성화되게 되면 이제 면역계가 지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 장부수 같은 현상들이 글루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그 면역력이 중요한 아마노들에게 그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글루텐 프리와 관련해 환우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글루텐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가 밀가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글루텐 프리 식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밀가루가 없는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밀가루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그 GMO 작물에 사용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성분인데요. 네. 이 제초제를 GMO뿐만 아니고 밀 재배에 대량으로 또 사용합니다. 제초. 우리나라는 그 밀 자급률이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밀가루의 98% 이상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밀 재배를 할 때 이 글리포세이트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그리고 식약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농산물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쌀 같은 경우에는 0.05 ppm인데 밀의 경우에는 5 ppm입니다. 그러니까 쌀의 100배. 그러니까 쌀보다 100배가 많은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어도 섭취할 수 있다라고 된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결국 면역력을 좋아하는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밀가루 음식을 멀리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글루텐 프리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 대부분이 이 글리포세이트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핵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리포세이트가 과다하게 잔류되어 있는 밀가루나 GMO 작물, 콩, 옥수수, 카놀라유 이런 GMO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글리포세이트는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또 DNA 손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내분비계를 교란을 해서 생식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2A 등급의 발암물질로 판정을 내렸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에 이 미국이 HB4라는 GMO 밀 재배를 승인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GMO 밀 생산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 HB4라는 GM 밀은 가뭄 저항성과 이 글루포신산이라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루포신산은 글리포세이트보다도 독성이 훨씬 더 강하고 바로 이게 바람이나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내로 이 GM밀이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GM밀 승인이 되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네. 먹거리에 중요한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암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식품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글루텐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GMO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나 GMO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역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를 해서 결국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장 건강과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암 환우분들의 식단의 기본은
반드시 글루텐 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